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혼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결혼 생활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그 상황을 떠올리면 지금까지도 화가 납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과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저의 분노의 이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한 남들과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정하고 잘해줬죠.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에게 잘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만약 그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 역시 가족이 될 텐데 그렇다면 저도 저렇게 잘 챙기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생각했던 대로 남편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 배려도 잘해 주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에 혼자 다녀오곤 했고 시댁에 일이 있을 때도 혼자 갔다가 왔어요. 행여나 제가 불편해할까 싶어서요. 시누이를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누이와 간단히 식사를 함께 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만나러 가더군요. 여보, 주말인데 말도 없이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도대체 언제 나간 거야? 아까 당신 씻을 때 나갔지. 전화는 오는지도 몰랐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랑 점심 먹고 왔어. 그러면 같이 가자 그러지. 아버님, 어머님이 별 말씀 안 하셔? 아가씨는? 아가씨도 왔어? 다 같이 먹었지. 우리 아빠 엄마도 별말 안 했어. 오히려 당신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혼자 나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별일 없어도 다 같이 모여서 자주 밥 먹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당신은 시댁 식구들이랑 만나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아, 그래? 나 안 불편한데. 다음부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줘. 알겠지? 알겠어. 처음엔 그런 남편의 배려가 참 좋았어요. 고맙기도 했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시댁 식구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남편이 다 다녀오고 시댁도 별말하지 않으니 고마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꼭 참석해야 할 자리가 아니었기에 남편이 앞서 배려해주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덕분에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편했고요. 그런데 참 웃기죠? 시간이 지나니 생각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전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남편과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이가 워낙 좋은 시댁 식구들은 꽤 자주 모였거든요.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적게는 2주일에 한 번. 밖에서 잠시 만나 점심을 사 먹는 것 정도는 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집안의 크고 작은 경조사를 저만 쏙 빼놓고 치르는 걸 보며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그때마다 말을 얼버무리며 행선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요. 여보, 오늘 결혼식장에 다녀왔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아가씨가 카톡에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알았지. 아버님, 어머님, 아가씨, 당신 웨딩드레스 입은 당신 사촌동생이 같이 찍었던데? 아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말을 했어야지. 아침에 내가 어디 가냐고 물었을 땐 회사에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 피곤해 보이길래 그냥 나만 간 거야. 아무래도 어려운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괜히 피곤한 당신 데리고 가기가 미안해서 말 꺼내기가 좀 그렇더라고. 내가? 내가 피곤해 보였다고? 나 요즘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어서 보기 좋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그런데 내가 피곤해 보였다고? 내가 그랬었지? 미안해. 그런데 정말 당신이 그런 자리에 가서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기분 상하지 마. 응? 작은 어머님께도 잘 말씀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안 어른들께서도 불편하면 이런 자리에 굳이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집안 행사가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갈지 안 갈지는 내가 판단할 거야. 그리고 행여 불편하더라도 나도 당신 가족인데 그런 자리에 당연히 참석해야지. 알겠어. 미안해. 누군가는 팔자 좋은 배부른 소리라고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행사에까지 저를 완전히 배제하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불만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저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집안 행사에 대해 꼭 미리 말해달라고 했고, 남편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출근 준비 안 해? 얼른 준비하고 아침 먹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오늘 연차냈어. 아침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해. 연차? 왜?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 아무 일 없고 몸도 괜찮아. 그냥 하루 쉬기로 했어.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얼른 작은 방으로 출근이나 하세요. 그러고는 남편은 더는 말을 하기 싫다는 듯 저의 등을 떠밀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저 피곤한가 보다 했죠. 어쩔 수 없이 집의 주 작업 공간인 작은 방으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을 처리하다 보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진 거 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았고요. 휴대전화가 없었으니 가져간 것이 분명한데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이 되다가도 왜 말도 없이 사라진 건지 몰라 화도 나더군요. 평소 전화 하나만큼은 잘 받던 남편이었기에 기분이 온종일 널뛰기를 했죠. 그러던 중에 날은 어두워졌고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야 남편이 집으로 오더군요. 하루 종일 연락조차 되지 않던 사람이 웬 정장 차림으로 말이에요.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도대체 어딜 다녀온 거야? 오늘 할아버지 산소 다녀왔어. 매년 이맘때쯤 다녀오는데 엄마가 오늘 가는 게 어떻겠냐고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쉬고 다녀왔지. 남편은 왜 연락을 안 받았는지에 대한 변명은 전혀 하지도 않고 무미건조하게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며 소파에 앉더군요. 참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치솟아 오르기도 했어요. 남도 아니고 남편의 할아버지잖아요. 생전에 할아버님께서 남편을 너무나도 예뻐해 주셨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터라 산소에 갈 일이 있다면 꼭 데리고 가달라고 몇 번이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남편의 반응에 더욱 화가 나는 상황이었죠. 거기에다 불과 며칠 전 이런 집안일이 있다면 먼저 말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아무런 약속도 한 적 없다는 듯 태연하게 구니 당연히 화가 나고도 남는 상황이었죠. 여보,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주기로 했잖아. 더군다나 할아버님은 꼭 찾아뵙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랬지. 생각을 못했네. 미안해. 난 당신이 일하니까 괜히 방해하기 싫어서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다녀왔지. 매년 우리 식구들끼리만 가니까 당연히 올해도 그런 거고. 당신은 생각조차 못했지 뭐야. 진짜 미안해. 남편은 저를 빼고 시댁 식구만 묶어 우리 식구들이라고 하더군요. 마치 전 식구가 아니라는 듯 말이에요. 남편의 말에 깊은 섭섭함을 느꼈고 이 감정을 곧바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우리 식구들? 그러면 난 식구가 아니야?
나도 당신 식구 된 지가 언젠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해. 그리고 내 일은 당신도 알다시피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로도 응대할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이 나 배려해서 이러는 거 충분히 알겠는데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달라고 했잖아. 당신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정말 섭섭해. 미안. 난 정말 우리 여보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섭섭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앞으로 더 신경 쓸게. 제발 화 풀어.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며 따지고 드니 남편이 바로 달래주며 미안하다더군요. 여전히 남편의 행동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먼 길을 다녀온 사람에게 더는 긴 말하고 싶지 않아서 뭘 먹고 싶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저녁을 먹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부른 배를 손바닥으로 통통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밥 먹고 왔어. 산소 갈 때마다 우리가 매년 가는 고깃집이 있는데 가격은 비싸도 진짜 맛있거든. 우리 식구들이 다 좋아하는 집이라 오늘도 다 같이 엄청 먹고 왔더니 배불러. 당신 아직 밥 안 먹었어? 난 당연히 혼자서 챙겨 먹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뭐라도 좀 사올 걸 그랬네. 난 괜찮으니까 얼른 당신 밥 먹어. 그 순간 이래서 날 빼놓고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남편의 엄마, 그러니까 시모가 특별히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았지만 유독 먹는 것이나 좋은 것 등을 주는 걸 참 아까워했거든요. 어쩌다 시댁에 가면 시모는 손님 대접하듯 식탁 한가득 밥상을 차려주긴 했는데 꼭 좋은 음식은 사람 수보다 적게 준비하곤 하더군요. 사람은 4명인데 음식은 3접시만 준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스테이크를 먹을 때면 저한테는 꼭 고깃덩이가 아닌 찌꺼기만 줬고요. 전복이나 삼계탕을 먹을 때면 제 몫은 아예 쏙 빼놓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웃으며 늘 이렇게 변명했어요. 어머, 이래서 습관이 무섭다니까. 아들이랑 며느리 오는 날이라고 장 봐놓고선 꼭 습관처럼 3인분만 사게 돼. 아가, 미안해. 다음엔 꼭 잊지 않을게. 이런 상황도 한두 번이어야 웃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니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짙어지더군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비싸고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할 때면 시댁 식구들 불편할 거라며 부르지 않더니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식당에 갈 때면 자주 봐야 진정한 식구가 된다며 부르더군요. 그 식사 자리 계산을 남편이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날 역시 시모가 저를 못 오게 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슬쩍 남편을 떠보기로 했어요. 혹시 오늘 어머님이 나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건 왜 물어? 아니, 혹시나 해서 말이야. 사실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이 또 계실까 싶어. 시집살이를 시키기를 해. 연락 자주 하라고 잔소리를 하시기를 해. 그래서 오늘도 며느리 귀찮을까봐 오지 말라고 해주셨나 해서 말이야. 그렇지? 사실 엄마가 당신한테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냥 우리끼리 다녀오자며 이런 건 며느리들이 귀찮아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다녀온 거야. 그리고 아까 당신한테 전화 왔을 때도 괜히 전화 받아서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니까.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긴 한데 정말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어. 정말 당신을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여긴다니까. 그래? 참,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또 없겠네. 그렇지? 이로써 한 가지는 확실해지더군요. 예상대로 시모는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는 건 말입니다. 다 큰 어른이 먹는 것 가지고 저렇게 치사하게 굴다니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래서 더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더군다나 시모의 배려 아닌 배려 때문에 서로 부딪힐 일도 극히 적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할 만큼 적대심을 가진 이유를 몰라
답답한 마음이 크기도 했고요. 다만 시모의 의중을 확실하게 알게 된 그날 이후 저도 변하기로 했습니다. 더는 시댁 식구들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시모와 마찬가지로 좋은 음식이 있으면 알리지 않고 남편이랑만 먹기로 했어요. 시모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통화하는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리 없었죠. 어느 날부턴가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은 채 말이에요. 아가, 어제 네 남편이랑 몸보신하고 왔다며? 그 장어집 우리도 꼭 가고 싶었는데 예약이 힘들어서 못 가고 있었거든. 네, 어머님. 저희도 꼭 가고 싶었는데 우연히 예약 성공해서 다녀왔어요. 소문대로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오랜만에 몸보신 제대로 하고 왔어요. 그랬니? 맛있게 먹고 왔다면 다행이네. 그런데 아가, 그렇게 맛있는 데 갈 땐 좀 불러주지 그랬어. 우리도 몸보신이 참 필요할 때인데 말이야. 아, 그게요, 어머님. 그이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식구들 외식할 때마다 절 일부러 빼놓으신다면서요. 혹시라도 제가 불편할까 봐요. 그래서 따로 연락해서 같이 드시자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이한테 매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 테고요. 뭐 설마 밥값이 아까워서 그러셨을 리는 없고 아무래도 저를 불편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 그럴 리가 있니? 아니야. 내가 널 왜 불편해하겠어? 네 말대로 밥값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말이야. 난 그저 시댁 식구들하고 외식하면 네가 불편할까 봐 그랬지. 전 정말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남편이랑 같이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저도 어머님도 안 불편해 하시는 걸로 알고 연락도 자주 드리고 자주 함께하는 식사 자리 마련할 테니까요. 응? 그러도록 하마. 네, 그러면 들어가세요. 통화 내내 웃으며 대응하자 시모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제가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시모와 싸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말도 못한 채 그저 속만 부글부글 끓일 시모의 모습이 눈에 훤히 보였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시모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시댁에 항상 절 데리고 가더군요. 하지만 시댁 방문을 함께 할 뿐 저를 대하는 시모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음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짓은 여전했죠. 멍하니 차별을 당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그런 식으로 사람을 웃으며 차별하니 저 역시 노하우가 생기더군요. 어느 날은 복날이라며 시모가 저희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날 역시 삼계탕을 끓였다면서 닭은 3마리만 넣어 먹음직스럽게 담아두곤 또 깜빡했다며 웃어 보이더라고요. 어머, 정말 이래서 나이 들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모양이다. 어쩌지? 내가 또 닭을 3마리만 샀지 뭐야. 그릇에 담으면서 알았어. 아가, 미안하구나. 내가 잘 나눠서 네 목도 만들어 줄 테니 얼른 앉아서 먹어. 그러더니 시모는 인심 쓴다는 듯 제 그릇에 고기들을 덜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3마리의 닭 목뼈와 뻑뻑하기 짝이 없는 가슴살들만요. 그런 시모를 제지하며 정 괜찮으니 마음껏 드시라고 했죠. 그러곤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시모가 환장하는 게장을 1인분 시켜버렸어요. 심지어 배달비까지 더 얹어서요. 어머, 그거 내가 좋아하는 집 간장게장이네. 그런데 그만큼만 시킨 거니? 네, 다들 삼계탕 드시면 되니까 딱 저 먹을 것만 시켰어요. 넌 원래 게장 안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랬는데 식구끼리 담는다는 말이 딱 맞나 봐요.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 간장게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간장게장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머님께서 삼계탕을 딱 3인분만 준비하신 덕에 이렇게 시켜 먹네요. 시모는 내심 한 입 먹어보란 말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냉큼 등딱지를 뜯어 내장을 밥에 다 비비곤 끼어들 틈도 없이 먹기 시작해버렸죠. 이런 상황에 남편과 시부는 뭘 했냐고요? 두 사람은 제가 잘 먹으니 그저 보기 좋다며 허허 웃더군요. 네, 시부와 남편은 그저 좋은 게 좋다는 마인드의 소유자였어요. 누가 봐도 신경전을 벌이는 이 상황을 보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정말 간장게장을 먹고 싶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좋은 말로 하면 묻어나고 나쁜 말로 하면 눈치라곤 눈꼽만큼도 없달까요?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상하는 사람은 시모뿐이었고 의미 없는 기싸움이 지속될수록 시모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되었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자 더는 시모가 치사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유치찬란한 짓거리에 지고 싶지 않은 마음만이 가득했죠.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런다고 해도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저만 쫄쫄 굶고 기분 상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니 더는 가만히 참고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눈치라곤 전혀 없는 멍청한 남편은 시모의 말을 굳건하게 믿고 있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혹시 나에 대해서 별말 안 해? 내가 뭘 어머님께 잘못했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거나 하는 거 말이야. 어?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아니, 당신 집 갈 때마다 깜빡했다고 하시면서 내 음식은 준비 안 하시잖아. 외식할 때도 날 빼놓으시고 말이야.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야.